네, 반갑습니다. 글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난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난시만 있는데 시력 교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죠. 네.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난시는 시력 교정을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안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시각 정보가 계속 안 들어오다 보면 그 시각 정보를 이제 잊혀지게 되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근시, 원시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네네. 그 대부분 한국인들은 근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칠판 글씨가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제 근시 처방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근데 난시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생소하니까 근시를 난시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난시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나요? 난시란 이제 초점이 이제 2개 이상으로 망막 부분에 맺히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난시 교정을 함으로써 좀 이제 좁혀주는, 그렇게 돼서 사물이 좀 커져 보이는 게 덜하게 하는 네. 게 맞죠. 그러니까 네. 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상이 원래는 하나로 봐야 돼요. 네. 네. 두 눈으로, 그러니까 양한 선명 단일시죠.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시력 목표의 최고 목적이 그건데, 네. 그렇게 2개 이상으로 보이면은 심할 경우에는 상이 2개, 그러니까 복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읽을 때 상이 2개로 보인다거나 어른어른하게 보여서 집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애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책을 펼쳐도 눈이 어지러워 갖고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난시 때문에. 네네. 네네. 그런 뭐 학부모님들한테는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네. 참 뭐 난시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이 가족력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경을, 그러니까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는 거는 근시도 있지만은 난시도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런 유전이 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0%가 가잖아요, 내 유전자가. 네네. 네, 눈이 나쁜 유전자가 가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난시만 있는 경우는 인상을 찡그린다거나 뭐 그러면은 멀리 있는 게 보이긴 해요. 네. 초점 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좀 잘 보이긴 해요. 그건 이제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죠. 네. 찡그려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을 볼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1.0을 보는데 나는 필요가 없지 않는가.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렇게, 그래서 사실 그런 분도 많아요. 네. 뭐 한 20대 넘어서 안경을 써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운전할 때 밤에 이제 퍼져 보인다거나 이제 20살 넘어야 이제 운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난시용 안경이 아니라 운전용 안경을 하기 위해서 한번은 좀 검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검안해 보면은 난시만 엄청 높아요. 네네. 네. 필요한가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네. 이런 이제 이정표 같은 거를 보더라도 네. 좀 글씨가 퍼져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서울인지 네. 군지 이런 걸 구분하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오전에는 사실 상관없죠. 예. 근데 이제 상관이 많죠. 오전에도 상관 있고 네. 이제 밤에 되면은 난시량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러지하게 보인다는 게, 깨끗하게 안 보인다는 게, 사물이 이제 오른쪽 왼쪽 눈 2개로 이제 겹쳐서 보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운전할 때는 동적 시야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계기판도 봐야 되고, 뭐 사이렌드 미러도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어지러우면은 운전 자체의 사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죠. 네. 뭐 거기에 뭐 비까지 온다. 안 보인다. 네. 계기판이. 네. 그러면은 뭐 네. 큰일 나죠. 네.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탱크를 타고 다녀도 마찬가지로 사고 납니다.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거는 뭐 그냥 이제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난시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난시 교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런 시각 정보를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싶어도 못 받아들이는 현상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사물이 맨날 흐리게 보니까 네. 이제 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시각은 시력은 이제 우리 오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근데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단순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못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친구는 여기까지밖에 못 보나 보다, 그리고 시력 그런 감각 있잖아요. 그게 퇴행이 됩니다. 네. 발달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감각 기관의 퇴행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높은 도수를 해도 멈춰서 못 봐요. 그걸로 끝납니다. 네, 참 엄청 슬픈 일이죠. 네. 시력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게 제일 높은데, 네. 그래서 뇌 부하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뇌는 좀 편하게 가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완전 교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단순히 뭐 내가 눈을 찡그리고 뭐 초점 심도가 좋아져서 눈이 보인다 해서 난시 교정을 안 하면은 나중에는 아예 못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의 감각 기관의 퇴행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써줘야 돼요. 네. 이 점이 중요하고요. 보통 제가 여기 그 안구 모형을 갖고 왔는데, 네. 정상적인 이게 눈 모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난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앞에가 이제 각막이거든요. 네. 각막이 원래 축구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겨야 돼요. 지구본처럼.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다행이죠. 그렇죠. 네.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카메라 광학 렌즈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돼 갖고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렌즈 조합을 해 갖고서 상이 정확하게 맺히는데, 이게 이제 좀 찌그러져 있는 모양을 난시라고 그래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는 약간 좀 럭비공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럭비공처럼 생긴 모양의 정도를 난시의 그 정도라고 봐요. 네, 이거는 뭐 유전적인 요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네, 생활 자세하고도 있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찡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돼갖고서 이게 조절이 되지만은 뭐 20대 후반, 30대만 되더라도 이제 급격하게 가까운 걸 보는데 어지러지하게 보인다거나 네모가 뭐 사다리꼴처럼 보인다거나 이게 좀 심해져요. 네. 네. 그런 거는 왜곡된 정보를 이제 계속 뇌에다가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시각 정보가 시력 정보에 퇴행이 옵니다.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멀리 본다 한들 그게 그 오전이던 뭐 저녁이 되던 똑같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시력 교정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난시 교정은 하셔야 돼요. 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저는 뭐 멀리 잘 보고 인상 찡그리면 되는데 안경을 써야 되나요? 사실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시력 교정, 광학 렌즈로 교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안경으로서 이제 지지를 해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의료기기를 쓰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뭐 더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보통 보니까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럭비공처럼 생긴 모양을 얘기한다고, 그 정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난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둥글어야 되는데 럭비공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러면은 완전 교정하게 되면은 네. 어지러워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죠. 네. 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것하고 네. 안경을 썼는데 어지러지려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예, 많이 다르죠. 네. 그럼 어떻게 처방을 보통 해주시나요? 보통은 이제 난시 검사를 통해서 네. 정확한 수치를 알아낸 다음에 네. 이제 착용자에게 이제 시험 렌즈로 네. 장용을 하게 해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어지러운지 느낌을 보게 한 후에 네. 너무 어지러워서 못 쓰겠다라는 이제 반응이 오면은 네. 그 난시 도수를 조금 이제 줄여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완전 구 모양처럼 만들려면은 완전 교정이 많죠. 그렇죠. 그게 네. 맞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 풀 처방을 해야 되죠. 네. 풀 처방이 근데 그건 맞는데 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뭐 그냥 판매되는
광학 렌즈는 네.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럭비공은 모양도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 맞춤으로 가야 난시 처방이 완전하게 되잖아요. 네. 네. 개인 맞춤 렌즈가 근데 가격이 꽤 비싸죠. 엄청 비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도 난시는 한 마이너스 0.75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정도는 아침에 생겼다가 제가 이렇게 밤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 각막인데 눈이 뭐 이렇게 있다가 간지러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지금 각막 모양이 변하잖아요. 네. 이게 난시에 지금 그 제 각막의 모양이 변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은 경도의 난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언제든지 각막이 변할 수 있지만은 나이나 뭐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복원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마이너스 0.75 디옵터 정도 난시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교정, 근데 이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300이라든지 난시만. 네. 네. 근시가 아니에요. 난시만. 그 럭비공처럼 생긴 모양의 그런 크기량이 마이너스 300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엄청 높죠. 네. 이런 분들한테 마이너스 300을 처방해주면은 잘 보이긴 하겠지만은 네. 어지럽잖아요. 아, 엄청 어지럽죠.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처방도 중요하지만 피팅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경 렌즈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자기 그 사람만을 위한 각막의 지용도라든지 아니면은 테 프레임에 따른 정밀한 렌즈 설계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이거를 잘하는 것은 역시 카메라 광학 렌즈를 잘 만드는 데서 네. 이런 그러니까 광학 교정 렌즈를 잘 만들어요. 네. 뭐 니콘이라든지 니콘 카메라 유명하잖아요. 네, 그 연산 유명하죠. 노드라는 시스템으로 난시량을 정확하게 잘 잡습니다. 개인 맞춤이고요. 네. 아니면은 칼 짜이스라든지 어쨌든 카메라 렌즈의 수차 부분이 5가지 수차가 있어요. 자이델 5수차라고. 네. 그중에서 그 비점 수차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잘 잡아요. 개인 맞춤으로. 네,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니까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점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짚겠습니다. 그 멀리 봄에도 불구하고서 이건 정리를 할게요. 네. 멀리 봄에도 불구하고서도 난시가 있다. 광학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는가? 교정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안 하면은 시력 발달이 안 돼서 감각기관에 태양이 와서 나중에 아무리 두꺼운 렌즈를 써도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더 인상을 찡그리게 되겠죠. 네. 찡그린다고 해서 눈이 더 나빠지진 않지만 인상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네. 미관상 안 좋습니다. 네. 대신에 뭐 강력한 카리스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십시오. 네. 네,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난시는 굴절 이상의 약간 좀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걸로 한번 할게요. 요게 각막이라 보면은 네. 축구공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럭비공처럼 생기면은 이게 이제 밀도가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른 부분은 밀도가 약하겠죠. 네. 밀도가 이게 옆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 이쪽은 밀도가 약하고 이렇게 부은 부분은 밀도가 높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좀 더 노화가 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노화의 상징인 백내장과 안압이 높아집니다. 네. 그럴 때 이 각막에도 안압이 전달이 되는데 당연히 약해진 부분부터 먼저 안압 상승으로 각막이 변성이 오겠죠. 그래서 이게 각막이 점점 뚫려요. 그걸 원축 각막이라고 그래요. 네. 질병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고도 난시인 분들은 그런 교정을 안 했을 때 각막이 뚫리게 되는 나중에 어차피 눈은 소모성이에요. 네, 소모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경이나 뭐 이런 교정 광학 렌즈로 교정을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시 교정을 필히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난시만 있지는 않아요. 네, 근시도 있으면서 난시도 보통 같이 가지고 있으시고요. 원시가 있으면서 난시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 교정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광학 렌즈로서 교정은 필수고요.
시력이 안경을 그러니까 광학 렌즈로 쓸 때마다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려고 광학 교정 렌즈 의료기기로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오해를 안 하시고서 이제 제때 제대로 된 그 검안 소리라든지 안과에서 네, 좀 검안을 받으시고 처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무리 멘트는 이쯤이고요. 팀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큰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게 안경을 쓰면은 눈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네. 대부분 좀 그래서 일부러 예. 안 쓰세요. 네. 안경을 쓸 때마다 눈이 나빠지니까. 네. 사실 안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력 교정 광학 렌즈로서 눈이 안 나빠지게 교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참 안타깝네요. 이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시력을 망치고 있다는 게 빨리 이제 뭐 안경원이나 아니면 이제 안과 가서 제대로 된 시력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난시에 대해서 좀 난해했어요. 네. 마지막 한마디 붙인다면 난시 뭐 이런 용어들은 일본에서 온 한자입니다. 네. 네. 어려울 난자에 볼시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네. 사실은 중국어로는 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쌍광 이러는데 삼보할 때 산자고 네. 광은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빛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게 좀 전달력이 더 좋죠. 그렇죠. 네. 네. 같은 한자래도 네. 우리말 영어로는 뭐죠? 우리 저기 어. 미국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난시를 영어로 네. 에스tigmatism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애들 못 알아듣죠? 예, 발음이 어려워서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네. 갑자기 이제 astigmatism, 네. your vision is distorted. 뭐 이게 좀 찌그러졌다. 네. 아니면은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국적을 불문하고 난시는 참 어려운 겁니다. 네. 네. 네, 이상 글라디오 바이군이었고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뭐 할까요? 다음에는 뭐 좀 더 재미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이 안경 광학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네. 네. 사실이죠. 뭘 워낙에 이제 잘생기죠. 그래서 아이돌 같다는 말씀을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 처음 합니다. 얼굴 크기가 너무 비교가 돼갖고서 네. 약간 내가 이렇게 뒤에서 찍어야 된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죠. 감사드립니다. 네.